저는 윤혜진입니다. 올해 60이 된 평범한 주부죠.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믿기 힘들겠지만 정말 일어난 일이에요. 영숙이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자 평생 절친이었어요. 남편을 3년 전에 암으로 떠나보내고 혼자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죠. 저희는 거의 매일 만났어요. 시장 보러 갈 때도 병원 갈 때도 항상 함께였죠. 제 남편 도연이도 영숙이를 좋아했어요. 도연이는 35년간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 2년 전 은퇴한 교사예요. 성실하고 점잖은 사람이죠. 하지만 은퇴 후 많이 달라졌어요. 매일 집에만 있으니 무료해하고 짜증을 자주 냈거든요. 우리 세 사람은 자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주말이면 등산도 가고 맛집도 찾아다니고요. 영숙이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수다도 떨었죠. 그런데 6개월 전부터 제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시야가 흐려지고 고혈압으로 어지럼증이 심했어요. 병원을 일주일에 3번씩 다녀야 했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도연이와 대화할 여유도 없었어요. 어느 날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나오는데 영숙이와 도연이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혜진아, 괜찮아? 영숙이가 제 팔을 붙잡으며 물었어요. 도연이가 말했죠. 병원 다녀오면 늘 힘들어하니까 영숙이가 걱정이 많더라고. 저는 그때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도연이가 영숙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너무 오래, 너무 따뜻하게 보고 있었어요. 마치 저를 보던 그 옛날의 눈빛 같았죠. 집으로 가는 길에 백미러로 보니 영숙이가 자꾸 도연이를 쳐다보고 있었죠. 도연이도 신호 기다릴 때마다 뒤를 돌아봤어요. 요즘 너희 둘이 자주 만나나? 아니야, 그냥 가끔 카페에 들러서 차나 마시지. 도연이가 대답했어요. 영숙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창밖만 바라봤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문득 생각했어요. 제가 아픈 동안 도연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저는 병원에 가거나 누워서 쉬기만 했으니까요. 영숙이도 혼자 살면서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하지만 설마 그럴 리는 없겠죠.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고 40년 넘게 알아온 절친인데요. 며칠 후 영숙이 카페에 가려는데 도연이가 먼저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좀 늦을 것 같으니까 먼저 가 있어. 도연이가 말했어요. 왜 갑자기? 평소엔 같이 갔잖아. 그냥 답답해서. 집에만 있으니 미치겠어. 저는 병원 약을 먹고 1시간 후에 카페로 향했죠. 요즘 약 부작용으로 몸이 무거워서 움직이는 것도 힘들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도연이와 영숙이가 카운터 안쪽에서 뭔가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었거든요. 영숙이가 도연이 팔을 붙잡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자 두 사람이 급하게 떨어졌어요. 혜진아, 왔구나. 영숙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고 있었어?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냥 요즘 카페 손님들 이야기. 도연이는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말이 없었죠. 그런데 얼굴이 환해 보였어요. 최근 몇 달 동안 우울해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저희는 함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계속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도연이와 영숙이가 자꾸 눈을 마주치더라고요. 영숙이가 말했어요. 혜진아, 요즘 몸은 어때? 많이 힘들지? 많이 나아졌어. 약도 줄었고. 도연이가 끼어들었어요. 혜진이가 아프니까 집안 분위기도 우울하고 내가 여기 있으면 좀 위로가 되네. 그 말이 이상했어요. 제가 아파서 집안이 우울하다고요? 저는 최대한 아픈 티를 안 내려고 했는데요. 무슨 소리야? 내가 그렇게 우울하게 했어?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요즘 대화도 별로 없고 너도 힘들어 보이고. 영숙이가 재빨리 말했죠. 도연이 오빠가 요즘 많이 무료해 하시더라고. 은퇴하시고 나서. 아, 그렇구나. 도연이가 무료해서 카페에 자주 오는 거구나.
저는 아픈 핑계로 남편에게 신경을 못 써줬네요. 그날 집에 가는 길이 무척 조용했어요. 도연이도 저도 별말이 없었죠. 집에 도착해서 생각해봤어요. 제가 너무 제 병에만 신경 쓰고 남편을 소홀히 한 것 같았어요. 도연이도 은퇴 후 적응하기 힘들었을 텐데요. 그 이후로 도연이가 더 자주 외출하기 시작했어요. 거의 매일 영숙이 카페에 갔어요. 또 나가는 거야? 응,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 영숙이도 혼자라서 심심해하고. 그럼 내가 몸이 좀 나으면 같이 갈게. 아니야, 괜찮아. 너는 쉬어. 도연이가 나간 후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남편을 소홀히 했구나. 아픈 것도 이유가 될 수 없죠. 35년 함께 살면서 이렇게 대화가 없었던 적이 없었는데요. 어느 저녁 도연이가 늦게 들어왔는데 술 냄새가 났어요. 술 마셔서? 응, 영숙이랑 조금. 영숙이랑 둘이서? 응, 우연히 만나서. 영숙이는 술을 잘 못 마시는 사람인데 도연이와 둘이서 술을 마신다고요? 다음 날 영숙이에게 전화했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죠. 영숙아, 어제 우리 도연이랑 술 마셨다면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 그냥 우연히 만나서 조금 마셨어. 일주일 후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도연이가 취한 채로 중얼거렸어요. 영숙아, 내가 이렇게 곁에 있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제가 물었죠. 뭐라고? 아, 아니야. 혼잣말이었어. 그날 밤 도연이 폰에서 메시지 소리가 났어요. 영숙이 이름이 떠 있더라고요. 저는 호기심에 폰을 집어들었어요. 오늘도 고마웠어요. 오빠 덕분에 많이 위로받았어요. 내일도 올 수 있죠? 혼자 있기가 너무 힘들어요. 다른 메시지들도 봤어요. 오빠와 대화하면 정말 행복해져요. 오빠가 유일한 위로예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영숙이가 이렇게 외로워했구나. 남편을 잃고 3년 동안 혼자 버텼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도연이도 은퇴 후 무료함과 외로움을 영숙이와의 대화로 달래고 있었구나. 하지만 뭔가 불안했어요. 이 둘이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도연이를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거의 매일 나갔어요. 그때마다 영숙이 카페에 간다고 했죠. 어느 날 저도 몰래 따라가 봤어요. 도연이는 정말 영숙이 카페로 갔어요. 그런데 둘의 모습이 이상했어요. 너무 가까이 앉아 있었거든요. 손도 자주 마주치고 영숙이가 도연이 어깨에 기댔어요. 도연이는 영숙이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위로하는 수준을 넘어선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제가 혈압이 급상승해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3일간 입원해야 했죠. 도연이가 병원에 와서 저를 돌봐줬어요. 하지만 자꾸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어디 가는 거야? 담배 좀 피우고 올게. 도연이는 담배를 끊은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어느 날 제가 검사를 받으러 간 사이에 창문으로 병원 카페를 내려다봤어요. 도연이와 영숙이가 앉아 있더라고요. 너무 가까이 앉아서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영숙이가 도연이 손을 두 손으로 감추어요. 도연이는 영숙이 어깨를 껴안고 있었고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제 남편과 제 친구가 제가 입원한 병원에서 그러고 있다니요. 급히 화장실에 숨어서 울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병실에서 도연이에게 물어봤어요. 오늘 영숙이 왔었어? 응, 잠깐 문병 왔다 갔어. 뭐 했는데? 그냥 차나 마시고 이야기했지. 무슨 이야기? 당신 걱정 이야기지 뭐. 거짓말이었어요. 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그렇게 다정할 리 없거든요. 퇴원 후에도 상황은 계속됐어요. 도연이는 매일 나갔고 영숙이와의 연락도 잦아졌어요. 저는 점점 확신이 생겼어요. 이 둘 사이에 뭔가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어느 날 도연이가 샤워하러 간 사이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이번에는 잠금이 걸려 있었지만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어요. 메시지를 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날 밤 잊을 수 없어. 당신 품이 그리워요. 혜진이는 모르겠지? 우리 조심해야 해. 오늘 밤도 만날 수 있어? 당신이 너무 필요해.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만이 진짜 살아있는 기분이야. 사진도 있었어요. 둘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죠. 손을 잡고 있는 사진, 포옹하는 사진, 심지어 영숙이가 도연이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있는 사진도 있었어요.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였어요. 35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거짓이 되는 기분이었죠. 더 찾아봤더니 통화 기록도 엄청났어요. 하루에 3-4번씩 통화하고 있었거든요. 도연이가 샤워에서 나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하지만 가슴속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했어요. 다음 날 영숙이 카페에 갔어요. 평소처럼 웃으며 반겨주더라고요. 혜진아, 몸은 좀 어때? 좋아졌어. 그런데 물어볼 게 있어. 저는 도연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이게 뭐야? 영숙이가 그 메시지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혜진아, 이건. 내 남편하고 정말 그런 거야? 침대까지 같이 한 거야? 영숙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대답해. 내 남편과 몸까지 섞은 거야? 혜진아, 미안해. 처음엔 정말 아니었어. 그럼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내 뒤에서 그런 짓을 한 거야? 영숙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2달 전쯤부터. 처음엔 정말 그냥 위로였어. 도연이 오빠가 너무 외로워하고 나도 혼자 살기 힘들어서. 그런데 어느 순간 서로에게 의지하게 됐어. 의지? 그게 침대에서 의지하는 거야? 미안해, 혜진아. 정말 미안해. 너를 배신할 생각은 없었어.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배신할 생각이 없었다면서 결국 배신한 거잖아요. 집에 돌아와서 도연이가 들어오자마자 휴대폰을 던졌어요. 이게 뭐야? 도연이가 휴대폰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미안해, 혜진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는 거야? 35년을 같이 살았는데 몸까지 섞은 사이가 되어놓고. 처음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어. 그냥 영숙이가 혼자라서 불쌍했고 나도 무료하고 외로웠고. 외로워서 옷을 벗었다는 거야? 혜진아, 너도 요즘 아파서 대화할 여유가 없었잖아. 나는 은퇴 후에 갈 곳도 없고. 그래서 내 친구 침대로 간 거야? 도연이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저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는 아파서 병원 다니는데 너희는 뒤에서 몸까지 섞고. 그날 밤 영숙이에게 전화했어요. 나와서 제대로 이야기하자. 우리는 동네 작은 공원에서 만났어요. 영숙이는 이미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왜 그랬어? 정말 궁금해. 왜 하필 내 남편이었어? 외로웠어, 혜진아. 남편 죽고 3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 그런데 도연이 오빠가 자꾸 와서 위로해주고. 처음엔 정말 그냥 대화만 했어.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울고 있을 때 오빠가 나를 안아줬어. 그때 느낌이.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혜진아, 우리 우정을. 우정? 지금 우정 이야기를 하는 거야? 친구 남편을 유혹해놓고. 유혹한 게 아니야. 정말 자연스럽게.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도현이한테도 그렇게 전해. 다음 날부터 저희 집은 조용해졌어요. 도현이도 저도 별로 할 말이 없었거든요. 며칠 후 제 아들 민재가 집에 왔어요. 아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죠. 어머니, 요즘 왜 이렇게 우울해 보이세요? 결국 저는 아들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아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증거를 보여주자 충격을 받았어요. 민재는 화를 냈어요.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선택하라고 했어. 나 아니면 영숙이. 당연하죠. 아버지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도연이는 계속 망설이고 있었어요. 확실한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었죠. 어느 날 영숙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혜진아, 만날 수 있을까? 도연이 때문에. 영숙이는 많이 야윈 모습이었어요. 며칠 사이에 많이 늙어 보였죠. 혜진아, 내가 도연이 오빠를 포기할게. 갑자기 왜? 이럼 안 돼. 우리 우정도 소중하고 당신 가정도 소중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늦었지만 내가 정말 잘못했어. 도연이 오빠한테도 그만하자고 할 거야. 도연이는 뭐라고 해? 영숙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직 오빠도 고민하고 있어. 가정을 버릴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나를 놓기 힘들어해.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화가 났어요. 지금까지도 고민한다고요? 한편 민재는 아버지에게 직접 찾아가서 소리쳤어요. 아버지, 정말 실망이에요. 제발 그만하세요. 사람들 다 알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날 밤 도연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혜진아, 결정했어. 영숙이와는 끝낼 거야. 당신을 선택할게.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한번 배신한 사람을 어떻게 믿겠어요? 며칠 후 도연이는 영숙이를 만나러 갔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러 간다고 했죠. 2시간 후 도연이가 돌아왔어요. 표정이 무거웠어요. 어떻게 됐어? 끝났어. 영숙이도 그만하자고 하더라. 정말? 응, 영숙이가 먼저 말했어. 이럴 수는 없다고. 당신을 너무 사랑하는 나를 보면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다고. 다음 날 영숙이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어요. 혜진아, 정말 미안해.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영숙아, 나는 이 동네를 떠날 거야. 여기 있으면 도연이 오빠도 힘들고 너도 힘들 것 같아. 혜진아, 우리 정말 좋은 친구였는데 내가 외로움 때문에 다 망쳐버렸어. 행복해, 혜진아. 일주일 후 영숙이는 정말 이사를 갔어요. 카페도 정리하고 서울로 갔다고 들었어요. 도연이는 그 후로 저에게 정말 잘해줬어요. 병원에도 같이 가주고 집안일도 도와주고요. 하지만 저는 예전 같지 않았어요. 몇 달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 않았어요. 35년 결혼 생활에서 생긴 상처가 쉽게 낫겠어요? 도연이는 영숙이를 선택하지 않고 저를 선택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었어요. 지금도 저는 답을 찾고 있어요. 어떻게 이 상처를 치유해야 하는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이 시련을 겪으면서 더 강해졌다는 것이요. 이것이 제 이야기예요. 외로움이 어떻게 사람을 변하게 하는지, 작은 위로가 어떻게 큰 배신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죠.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할 용기가 있으니까요.